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 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 가족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 후에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95명입니다. 네, 네 번째 확진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최은미 기자, 지금 이 질병관리본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네 번째 확진자 접촉자 수는 꽤 많긴 합니다만은 평택 자택과 의료기관 외에는 이제 돌아다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접촉자 수가 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9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 2시에 질병관리본부가 숫자를 늘렸습니다. 총 더 확인한 결과 172명의 접촉자가 확인이 됐다고 밝혔고요. 사실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74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2배가 넘는 접촉자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들 중에 상당수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사람들, 그리고 공항 버스를 같이 탄 사람들이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환자의 동선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일에 우한발 직항편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왔고요. 오후 4시경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5시 30분에 공항 버스를 타고 평택 송탄 터미널까지 이동을 합니다. 아마 이 두 과정에서 지금 상당수의 접촉자가 발생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일부터 증상이 좀 심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21일에 근육통과 발열이 있어서 평택 소재에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을 했고요. 이때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한 걸로 확인이 됐고 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제 우한에 다녀왔는지 여부 등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다면 바로 이제 의심 환자로 분류가 돼서 이제 보건당국의 통제 하에 들어갔을 텐데 이때 이제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일부터 24일까지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택에만 주로 있었다고 하고요. 25일에는 좀 몸이 좀 심각하게 안 좋아져서 근육통이 좀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에 갔던 병원을 다시 방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25일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때 우한에 다녀왔다. 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당국에 보건소에 의심 환자로 신고가 됐고 그런데 이때도 격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부 차원의 강제 격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26일에 근육통이 더 심해져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직접 찾아가서 폐렴 진단까지 받았고요. 이때부터 이제 강제 격리되는 병원에 분당서울대병원에 강제 격리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어제 오전 8시에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20일 날 귀국을 했고 21일 날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증상이 나타나서 간 건 아니고 우한을 다녀왔기 때문에 검사 차원에 간 건가요? 아니요. 증상이 실제로 나타났고요. 21일에요? 예, 그렇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간 거였는데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 환자와 병원 측의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한에 갔다 와서 21일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우한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병원에다가 나 우한 갔다 온 거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병원 측에서는 이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당국에서 설명하는 건 지금 우한에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은 의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모든 의료기관들이 볼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그 의료 시스템에 우한 방문 이력이 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이 사람이 방문을 했으면 의료기관에서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든 안 했든. 일단 뜨면 그 상황에서 물어보고 추가로 확인을 해서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됐는데 일단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보건당국에 신고되는 과정이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지금 누구의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환자 측에서는 나는 우한 갔다 온 거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의료기관을 찾은 것은 21일이긴 합니다만은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은 발열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본격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증상이 드러난 것은 이제 25일쯤이 됩니다. 이때 병원을 다시 갔고 이때부터는 이제 자가격리 형태로 본인이 이제 접촉을 외부 접촉을 피했으니까
25일. 21일에 이제 감기 증세가 있었고요. 감기 증세. 예. 그리고 25일에는 고열과 근육통이 있어서 또 병원을 간 거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날도 의심 환자로 신고는 됐지만 어쨌든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간 예. 거고요. 26일에는 근육통이 정말 심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가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폐에 이제 좀 폐 예.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 이제 격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난 것은 25일, 그리고 이 사람이 20일 날 귀국하면서 접촉했던 것은 이제 비행기를 같이 탔던 사람 내지는 버스를 같이 탔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접촉했던 사람들이니까 또 지나치게 공포심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좀 추적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좀 이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또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확진 환자는 4명. 예. 어제 상황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추가로 확진 환자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의심 환자, 이제 정부가 지금 계속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고 표현되는 의심 환자는 11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중에 97명이 지금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서 격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15명만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이제 일산 고양 쪽 또 강남 쪽에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닌 걸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동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확인을 했고요. 예. 지금 일단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이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이 당사자의 휴대전화 GPS 기록들, 예. 그리고 카드 내역, 어디서 카드 결제를 했는지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강남에서 병원에 방문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이 중국에서 같이 온 동료의 병원 방문을 함께 해준 걸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강남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3일 동안 묵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예. 일산에 있는 모친 자택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근처 식당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이용한 흔적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 번째 확진자 또 네 번째 확진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동선은 다 파악이 됐고요. 또 관련돼서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보건당국에 전화 연락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태일 기자, 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감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가짜 뉴스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난무할 경우 사회는 크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떤 게 돌아다니냐면요. 뭐 지하철역에서 중국인 남성이 쓰러졌는데 예. 이게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또 뭐 제주도의 한 의료원에 감염자가 출입을 해서 해당 병원이 폐쇄됐다. 뭐 이런 허위 사실들이 지금 SNS를 통해서 이제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혼란을 키우고 있고요. 근데 알고 보면 거의 사실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중국인 남성의 경우에는 뭐 음주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제주도 병원 폐쇄도 이제 허위 사실인 걸로 알려졌는데 급기야 이 제주도가 유언비어일지라도 유언비어가 퍼진 유언비일지라도 즉각 알려달라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뭐 메르스 사태 때도 아시겠지만 뭐 미군의 백신 실험이다, 뭐 백신을 팔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가짜 뉴스가 이제 퍼지면서 홍역을 치렀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도 가짜 뉴스, 이 괴담에 대한 이제 법적 조치 등 단호한 대처를 지금 천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회 혼란을 좀 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의 의료 기술이라든지 방역 시스템 정도면은 중국과 같이 그렇게 대량 사상자가 나지는 않는다. 치사율도 뭐 한 3%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SNS에서 도는 이 가짜 뉴스는 사실은 사람들이 금방금방 믿어버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자해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유포하거나 무조건 믿어버리는. 사실 보건당국이 지금 방역당국이 질병관리본부가 어찌됐든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시시각각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죠. 지금 시중에서 막연한 불안감 중에 제가 보기에 핵심은 공기 중에 이게 전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잠복기인 상황에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보건당국이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책임 회피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를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적절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막연한 불안을 오히려 더 촉구하는 거 아닌가. 세 번째 환자, 네 번째 환자의 동선이 낱낱이 공개가 된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메르스 때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건 알 권리 차원을 넘어서 방역과 확산 막기 위한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삼성병원 뭐 다시 언급해서 유감입니다만
80몇 명의 한 환자가 80몇 예. 명에게 옮겨버리는 예. 이를테면 영어로 얘기하면 슈퍼 스프레더 현상이 생겼고 그 이후에 왜 이걸 미리 밝히지 않았느냐라는 질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르스 때 경험을 감안해 보면 이 세 번째 환자, 네 번째 환자가 옮겨 다녔던 곳, 병원 뭐 또는 공공장소, 기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제대로 알리는 게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엔 낫다. 이건 알 권리 차원을 뛰어넘는 어찌 보면 정확한 정보 제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동의 이 아주 강력한 대응 체계, 방역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확산을 좀 막을 필요도 있고요.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무분별한 헛된 소문 또 찌라시 정보를 퍼나르기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연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내에 무분별하게 이 공포심이 확산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중에 떠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 공기 중으로도 이게 전파가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잠복기에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4명 정도 있습니다만은 이 잠복기 중에 확진자가 돌아다녔을 경우에, 그러니까 잠복기 상태에도 이게 전파가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번 우한 폐렴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이제 사람 사이에서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이제 흔한 바이러스인데 예. 이게 이제 박쥐나 야생동물들과 이렇게 어우러진 환경에서 지내다가 신종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예. 이제 이렇게 사람한테서 좀 치사율도 높고 전파력도 이제 강한 이제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공기 감염이 될 수는 없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예. 기본적으로 비말이라고 이제 작은 물방울 또는 이제 접촉 이런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게 되기 때문에 공기 감염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잠복기에 감염된다라는 거는 과거 지금 뭐 역사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잠복기에 감염을 뭐 특별히 유발했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아무리 신종 변종이 된다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특성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들도 그렇고 저희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말 그렇다 그러면 잠복기 때 진짜 그 감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당국에 이제 제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환자, 네 번째 확진자가 잠복기 때 돌아다녔던 곳곳에 혹시 다녀오신 분들 지나치게, 그러니까 잠복기 상태였으면은 지나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군요. 그렇죠. 이제 과거 메르스 때도 뭐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같이 타고 뭐 이랬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확진 환자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예. 이 중국 당국이 발표한 걸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잠복기가 짧으면 뭐 이틀, 3일, 길게는 뭐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요, 이 확진자들이 돌아다녔던 곳에 한 이틀, 3일이 지나면은 그 장소는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장소는 일주일 이상 최소한 가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이러스가 환자 밖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요. 별 위험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혹시라도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뭐 그 장소를 돌아다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바이러스들은 그 외부 환경에 나오면 바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좀 일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살기에 적당한 이렇게 환경에 있는 경우 좀 오래 살아남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 몇 시간만 지나도 대부분 다 사멸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얼마가 있어야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진자가 돌아다녔던 뭐 호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용했던 대중교통 그걸 다시 이용한다 하더라도 뭐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 바이러스가 박쥐라든지 뱀이라든지 이 야생동물에서 발현한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일부 외신은 우한 지역에 있는 생화학 연구소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이런 추측성 보도를 내놓는데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이제 유전자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쥐하고 90%의 유사성이 있고 예전 사스와 한 80%, 메르스와 50%, 예. 그 인간한테서 유행하고 있는 그냥 감기 바이러스랑 한 40% 유사성을 보이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신종 바이러스가 일단은 박쥐는 기본으로 깔고 있는 유전자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고 예. 아마도 이제 야생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 있는 환경에서 이제 감염이 되는데 과거 사스 같은 경우는 박쥐랑 사양 고양이, 사람 이렇게 어우러진 환경에서 발생을 했고요. 예. 메르스는 박쥐, 낙타,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박쥐는 확실하고요. 예. 아마도 그 후안에 있는 그 해산물 시장에서 매매가 되던 야생동물 중에 어떤 종류와 이렇게 연관이 돼서 신종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박쥐를 중국 식문화에는 이게 좀 삶아서 먹기도 하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글쎄요, 이게 끓여 먹으면 괜찮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속설인가요? 정말로 잘 끓여 먹는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예. 사멸합니다. 근데 뭐 잘 끓여서 먹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예. 없기 때문에요. 예, 어쨌든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접촉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커진다는 뜻이군요. 이게 치사율이 3%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계 보건당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전파력은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치명률이 올라가면 전파력은 떨어지고요. 예. 이런 해외 이런 감염병이 있어서 치명률이 떨어지면 전파력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예. 이번 그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보다는 전파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WHO는 얘기하고 있고요. 예. 메르스보다는 좀 전파력이 좀 나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치명률은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거 메르스는 한 30%, 사스는 한 10% 정도 사망률이 예. 있었는데 지금 초기 단계에서 3%는 맞긴 한데 예. 지금 보면 그 확진 환자 중에서 한 20%가 중환자들이고요. 예. 퇴원 환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마도 지금보다는 치명률은 그 치사율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전체적인 전파력이나 그 치사율은 사스와 거의 비슷한 정도쯤 되지 않을까 이게 추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이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대부분 60대 이상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젊은 사람보다는 이 나이가 있는 분들 또 젊은 아이들 뭐 이런 노약자들에게 더 많이 옮겨질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예. 병이 아직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이 가진 면역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자기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예. 잘 그 이겨내질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노약자는 특히 더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써서 저도 잠깐 봤는데 이 약물로서 이 C형 간염이라든지 에이즈 이 바이러스를 잡는 약을 쓰면 효과가 있다. 과거 이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 약물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인가요? 독감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 같은 이제 좋은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 아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잘 듣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뭐 C형 감염이나 HIV 감염에 썼던 항바이러스제들을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정도인데요. 예. 아주 뚜렷한 효과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 해서 여러 시도들을 지금 의료진들이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딱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백신 치료제는 아직 없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폐렴 환자 치료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사실 걸리지 않는 게 최소한의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내 의료 기술이라든지 시스템 상에서는 치사율이 중국보다는 확실히 낮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좀 선진국이니까요. 글쎄 의료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실 예. 고위험군 아까 말씀드린
그 노약자분들이나 면역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이 감염되게 된다 그러면 뭐 예. 나라를 떠나서 이제 사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감염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들도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좀 이상 증세가 있다. 특히 이제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분들은 이제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될 텐데, 감기 걸렸다고 해서 바로바로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증세가 있으면은 한번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일단 지금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위험 예. 지역에 다녀오셨는데 호흡기 증상, 뭐 감기 증상, 기침 이런 게 있는 분들은요. 예. 병원에 바로 가시면 안 되고요. 예. 반드시 1339나 보건소 등의 방역 당국이 연락을 먼저 취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혹시 감염자인데 임의로 병원이나 지역사회를 가시게 되면 감염병이 병원을 매개로 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 반드시 방역 당국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적절한 그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만은 예방 수칙 좀 조금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위험 지역에 방문하시는 건 이제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증상자들, 호흡기 증상자들이 감염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자들이 많은 사람 많은 곳은 이제 그런 고위험군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비누칠해서 손 잘 씻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는 게 예.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조금 더 자세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제 접촉을 하되 이 접촉한 손으로 뭐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입에 닿을 경우에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요. 잠복기에 이 전파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물론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좀 주의해야겠습니다만은 그곳에 갔다고 해서 지나치게 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전문가로부터 좀 자세한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치사율 아직은 3%지만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이제 60대 이상 고령자 또 아이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최은미 기자, 지금 우한에 우리 교민이 한 600에서 700명 정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긴급 회의가 있었고 30일과 30일 날 전세기를 띄워서 다 데려올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일단 이 총영사관에서도 실제로 우리 그 교민이 혹은 예. 뭐 여행객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로 한 7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 안에서 총영사관에서 이제 이 전세기로 수송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긴박하게 이루어지면서 예. 어제 자정까지 실제로 우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 신청해라라서 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신청한 사람이 어제 자정 기준으로 694명이라고 하고요. 이 694명이 신청을 해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논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예.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서 전세기를 보내서 데려올 예정이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 전세기가 출발을 해서 데려올 뭐 한 2번이든 3번이든 걸쳐서 데려올 예정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총영사관 측에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한번 직접 같이 들어보시죠. 단체방에 올라온 가입돼 있는 우리 교민 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추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600명에서 700명 가량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2시까지 저희가 이제 그 탑승 신청을 우리 받았습니다. 694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자국민을 태우고 갈 수 없다. 어허. 이런 좀 입장을 고수해서요. 저희가 뭐 우리 국민하고 결혼한 중국 국적 가족분들도 같이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좀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우리 교민 유학생의 숫자는 이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한 주재 총영사관에 접수되는 대로 우리 교민들, 교포들은 좀 데려올 예정입니다. 이분들 오면 다 바로 기가 조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이제 격리 조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 전세기로 탑승해서 한국으로 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한국에 도착해서 14일간 집이든 회사든 어디든 가지 않고 특정 시설에 격리돼서 머물러 있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지금 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일,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하게 되면 정부가 마련한
마련해둔 특정 시설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최대한 인천공항과 가까워야겠고 그리고 이제 이 694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예. 인천공항 주변에 이제 그런 곳들이 마땅하게 있는지 없다면 좀 더 멀리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천안에 있는 뭐 공무원 연수원이라든지 예. 뭐 청소년 연수원 같은 곳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생각보다 예. 가까운 곳들인데 아마 좀 이제 통제가 잘 되는 그러면서도 이제 좀 안락하게 있을 수 있는 곳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좀 불안감이 덜할 수 있게 다 데려와서 충분히 격리 조치한 다음에 상황을 봐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야겠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이렇게 이제 좀 방역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도한 불안감이 이제 확산되는 걸 막는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데 중국은 정부가 사실 무기력한 건가요?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에서 거주 중인 한 외국인이 지금 SNS를 통해서 올린 그 상황을 올린 게 있거든요. 일단 같이 한번 먼저 보실까요? I live in Wuhan, and today I'm going to go to the shop. I don't expect to run into anyone today. I'm not going to touch them with my hand. I'm just going to knee it. This is a city with a population bigger than London. This is usually a very busy street. There's no one on the street. We have arrived. Can stock up for weeks and then not leave again. It's going in. Got the backpack extra. 네, 지금 뒤에 보신 저 화면이 뭐냐면 지금 우한하고 인접한 마을들에서 우한 시민들이 넘어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총이나 칼 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장비를 이용해서 우한하고 이 마을을 연결하는 이제 터널을 흙으로 막아서 이제 이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마을은 이제 검문소를 설치해서 검문 검색하는데 이 소총을 들고 있는 뭐 이런 모습도 있고 지금 중국 SNS에는 각 지역에서 이제 우한 사람들이나 후베이성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이들의 진입을 막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좀 전에 들었던 이광호 우한 부총경사에 따르면 지금 우한 시내에는 지금 정부 시책으로 시민들이 이제 현지 이동은 하지 않고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저 사진은 가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총기 자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이 소총 들고 길거리에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총이나 뭐 삼지창, 칼 뭐 이런 거 들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뭐 장난스럽게 하는 약간 좀 극단적인 장면을 연출한 거나 아니면 일부 좀 일탈에 가까운 행위인 것 같고요. 저런 게 지금 우한 주변의 본 모습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우한도 행정력이 뭐 전혀 부재 상태는 아닐 거니까 경찰이나 또는 행정기관에서 이 봉쇄령을 내린 걸로 차단을 한 장면이라면 뭐 신뢰가 가지만 저런 건 제가 보기엔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뭐 중국 내에서나 뭐 또 다른 나라에서 중국을 보는 거나 중국 사람에 대한 뭐 차별, 뭐 오지 말라, 뭐 이런 또는 뭐 이동하는 것 자체를 민간인들끼리 저렇게 막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그냥 공동체 의식의 부재다, 시민 정신의 부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일종의 이게 재난 상황인데요. 재난 상황은 어느 공동체든 제가 보기엔 평소에 얼마나 훈련이 돼 있느냐, 평소에 얼마나 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찌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지진이라든지 또는 화재라든지 대표적으로 정전 사태가 빚어졌을 때 뉴욕의 큰 도시에서 벌어졌던 일, 그다음에 어느 소도시에서 벌어졌던 일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걸 너무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좀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도 뭐 가짜 뉴스, 가짜 동영상들이 번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특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는 전혀 무관한 어떤 그런 영상들, 사진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앞서 이제 제가 전문가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여러 바이러스 감염 경로 중에 이 박쥐하고의 이 DNA 유전자 일치율이 거의 90%라고 하니까 이 박쥐 야생동물은 굉장히 위험한 감염 경로라는 건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진 보시는데 저게 이제 2016년 6월에 중국의 한 블로거가 올렸던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쥐를 먹는 동영상이에요. 저희 같으면 사실 상상하기가 힘든데 중국에서는 뭐 흔하게는 아니지만 저런 경우들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여성이 이제 뭐 2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큰 블로거라고 하는데 저게 중국에서 먹었던 건 아니고 팔라우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먹었던 영상을 저렇게 올린 건데 이제 먹으면서 뭔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질기긴 하지만 맛있다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먹는 걸 좀 독려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저 영상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지금 중국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당사자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라면서 사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중국 당국이 베이징 당국이 최근에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100명 넘는 기자들이 있었는데 저 기자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2일 그 전에 기자회견까지는 이 정부 차원에서 기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지금 중국 전역에 생중계로 다 방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다 저걸 쓰고 있으면 저 중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중국 당국에서 마스크 쓸 거면 나가라,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아예 못 쓰게 했었는데 최근 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마스크 쓰는 걸 더 이상은 막지 못하고 용인하고 있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최근까지 뭐 우한시에 있는 기차역 역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못 쓰게 하고 정부 차원에서 뭔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거 자체도 다 이제 손을 놔버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박쥐는 먹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뱀 같은 거는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이 뱀탕 해서 드시는 분들이 글쎄요, 좀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육식을 하는 것 중에도 익숙하지 않은 특이한 동물에 대한 식습관 이런 게 저도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중국이 박쥐라는 게 발음상 복복자와 뭐 연계가 돼서 과거에 그걸 먹음으로써 복을 받는다. 재물은 뭐 사업은 뭐 그런 일부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뭐 전통이니까 뭐 그걸 뭐 과거에 평상시에는 탓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수인 전염병의 원인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절대로 저렇게 뭐 자랑하거나 할 일은 아니겠죠. 자, 유호정 기자. 앞서 이제 전문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유사 증세가 발생을 하면은 바로 병원 가지 말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전화를 하라고 하잖아요. 1339.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 감기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이 폐렴 환자와 이제 구별하기가 사실 일반인들이 쉽지가 않아서 조그만 증상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질병관리본부로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1339 이 전화 콜센터가 굉장히 먹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의심 증상을 갖고 있는 이 신고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에도 먹통이 된 상황이어서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전화를 해도 먹통이 되거나 아니면 연결이 돼도 우한 지역에서 온 것이 맞냐, 혹은 이제 귀국 후 14일 안에 발열 증상이 있었냐 등을 따지면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뭐 주변에서 그냥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주변 보건소에 가라라는 이제 가이드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짓인가라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오늘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벼운 증상에도 전화를 하는 것도 많지만 뭐 동선을 알려달라, 지금 확진자의 동선을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라는 민원 전화도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화 연결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브리핑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소에는 한 500건에서 700건 정도 전화가 들어온다면 지금은 거의 10,000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0배 이상의 전화를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력 증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화가 먹통이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에 다녀왔거나 특히 이제 뭐 우한이나 후베이성 쪽에 다녀왔거나 아니면은 또 확진자가 나왔던 곳에 다녀왔던 사람 말고 일반인들 가운데 뭐 감기 증세와 같은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먹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긴급 전화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